자, 저는 지금 BYD 코리아의 브랜드 론칭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차들은 총 3종류고요. 처음 출시가 될 모델인 아토3와 함께 올해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실, 그리고 C라이언 7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가격에 대해서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아토3 기본형과 아토3 플러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형이 3,150만원,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3,35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나왔어요. C라고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된 정보가 많지가 않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리예요, 난리.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좀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BYD에서 내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콘셉트가 드래곤 페이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토3하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실이라든가 실라이온 7에 적용되는 거하고 세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패밀리룩이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전 세대의 마지막 디자인과 다음 세대 첫 모델들이 같이 들어왔다, 같이 보여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 이제 실라이언 7의 디자인, 그리고 아토3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에 대한 느낌들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단은 아토3가 먼저 출시가 되니까 아토3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C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의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첫 디자인이 약간 좀 덩치가 있는 모델 S 혹은 모델 3 같다 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얄쌍함은, 생각보다는 조금 얄쌍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전체적인 높이라든가 부피감들이 좀 큰 편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조명들이 들어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불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들을 내려고 노력을 한 느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유럽 브랜드를 좀 많이 참고를 했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짜 모델 3를 좀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휠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 오히려 지금 BYD의 느낌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차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를 보면은 아마도 안 열릴 거예요. 안 열리는 상태인데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공간 자체는 제 얼굴밖에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지네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취해 준 것 같은데,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 가운데 몰려 있고, 원형으로 좀 몰려 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가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하고 두 개 따로 장착되어 있는 형태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이거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C라이언 7도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뒷모습이 요건 약간 좀 DS7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C라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많이 달라요. DS7의 느낌도 나고, 최근에 르노가 선보였던 그랑클레어스의 느낌도 좀 비슷하게 나는 것 같고, 좀 여러가지 느낌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 뒤쪽에 아래쪽 부분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된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도로 위를 돌아다닐 때는 또 어떤 느낌을 선사를 할지가 또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쿠페형 SUV의 느낌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 3의 느낌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실라이언 7은 모델 Y의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C보다는 C를 조금 더 키워놓은 듯한, 부피를 더 불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실내가, 그래도 이 차는 실내 뒤에가 조금 보이는데, 실내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타보고 만져봐야지 착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다음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고, 버튼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벤츠의 형태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듯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큼지막한 게 하나가 따로 달려 있는데 그 뒤쪽으로 굉장히 긴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양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얼핏 보기로는 지금 조수석 쪽도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모델 Y를 좀 많이 모사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맥스 50W라고 적혀있는 무선 충전 패드도 보이고요. 만약에 조수석까지 모니터가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자리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차의 가격이 과연 얼마로 나올 것인가, 그렇게 싸게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얼마에 나오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될 차죠. 아토3에 대한 디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토3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조금 확실히 약간 예전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BYD의 디자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조금 더 엔트리의 느낌들이 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라든가 하단부에 램프가 빠져있는 저 디자인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좀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롬을 두텁게 사용을 해준 그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구형의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는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그럴싸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려면은 실이나 실라이온 7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고요. 아까 바깥쪽에 이 플랫폼 3.0이라고 하는 게 잠깐 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2차에 전시된 거하고는, 2차에 적용이 된 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던 조금 익숙한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오히려 좀 볼트 EUV하고 비슷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 있는 실라이온 7하고 좀 명확하게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직전 세대 혹은 현행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고가 너무 BYD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게 조금 안쓰럽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트 지금 도어 안쪽 패널 좀 먼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동하지 못하신 분들은 플라스틱하고 가죽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 이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무줄로 되어 있는 게 또 눈길에 들어오네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차의 형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차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차가 지금 한 대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힘드네. 아토3의 실내 같은 경우 일단 키가 되게 익숙한 형태인데, 어디서 많이 본 키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닛산은 아니고 뭐지? 뭔가 익숙한 키의 형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BMW i3가 떠올라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볼트가 떠올라요. 이렇게 보면은 우루스가 떠올라요. 이게 뭔 조합이지? 되게 이상한 조합이다 라는 것들이 좀 첫 소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기판이 로테이션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또 모델 3 같기도 하고 짬뽕의 느낌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는 한글화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폰처럼 조절이 되기는 하네요. 나중에 그러면 앱을 설치를 했을 때는 또 지우는 것도 옆에 뜰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독특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 문을 여는 버튼도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글러브 박스 공간은 상당히 작은 편이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들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합니다. 심플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독특한 형태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기어 변속기 레버도 좀 희한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들이 들고, 가운데다가 물리 버튼을 남겨준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얘네가 생각을 해서 남겨준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출시된 지가 좀 된 모델이라서 이렇게 둔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할도 좀 해주는 편이고, 임팩트가 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상 타서 보니까 이게 기본형이 3150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339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달면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지? 뒷좌석은 등받이 리클라이닝이나 슬라이딩은 들어가진 않은 것 같고, 제가 한쪽만 폴딩을 한 상태인데, 폴딩을 했을 때는 트렁크 공간하고 좀 풀플랫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아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들어가 있고, 앞좌석이랑 비슷한 그런 송풍구 디자인 그대로 적용이 된 것도 좀 눈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환카 광원형이 있는데 팔 있는 부분에 보면 되게 오돌도돌하게 해놨어요. 이게 미끄럼 방지는 아닐 것 같고 소재 자체는 되게 미끄럽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딱히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길게 타볼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에서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가 차의 전체적인 크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좁은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2열까지 접었을 때도 생각보다는 넉넉한데 한 170만 되더라도 여기에 눕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제 아래쪽에 소화기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소화기까지 장착을 해줬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네요. 물론 이제 5인승부터 소화기가 필수로 장착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바로 대응을 해줬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에 커버를 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모델에서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여줬던 양왕 U9이라는 차가 저기 잠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좌우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이제 댄스를 췄던 그런 모습들인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좀 맥라렌의 느낌이 사실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양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BYD의 차들 중에서도 좀 고급 럭셔리 스포츠카 고성능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낌 자체는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스완렉을 적용을 해둔 저런 엄청나게 커다란 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보면은 중국차라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막 많이 무시를 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 좀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차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BYD의 브랜드 론칭과 함께 아토3 그리고 실라이언 7이라는 올해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 차 3종을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이제 중국 브랜드라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용량이 작다는 거, 한 60kWh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것들이 또 느리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어떻게 될지가 좀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차들이, 이 브랜드가 잘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장의 좀 반응 같은 것들 좀 분명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러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 브랜드를 응원을 하는 거냐, 중국 자본이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BYD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테크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 자동차를 만든 거는 늦었을지라도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는 했거든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LG가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는 분명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 어떻게 하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응원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현장 영상 혹은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